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있지만 매우 어렵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증시가 어제 약세장이 됐고 우리나라도 빅스텝으로 인한 약세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조선기자재주가 굉장히 강하죠. 조선기자재주가 굉장히 강한데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계속 올려드렸거든요. 사실은 잠깐 볼까요? 이게 제 영상인데 자 아침에 원전전기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 사야 될 부분 알려드렸고 조선기자재 관련주들을 꽤 올린 지 꽤 됐어요. 하루에 이제 한 6, 7개씩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조선기자재 관련주를 알려드렸죠. 이렇게 해서 올해 수주 목표도 조선 빅3가 많이 달성을 했고 그전에도 제가 또 조선기자재들을 또 올려드렸거든요. 그만큼 조선기자재주들이 굉장히 추세가 살아나고 있었고 바닥권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선기자재 관련주들을 제가 꼼꼼히 보시라고 했는데 역시 좋습니다. 또 하나가 조선기자재 중에 가장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친구들이 그동안 시장이 무너지고 폭락을 했어도 이 친구들 섹터는 다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2주간 급락을 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코스닥 지수인데 이렇게 이때 블랙위크라고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밀리지 그러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에 저번 주에 한번 더 밀린 거죠. 이번 주에 저번 주 금요일부터 조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일단 반등은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5주선 근처까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800P까지는 아마 순간 좀 반등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져보는데 자 어쨌건 2주간 폭락하는 동안 어차피 조선주들은 크게 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잘 지켜주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선기자재들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STX 중공업부터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원체 싸다고 그랬죠. 주식이 원체 바닥권에 싸고 오늘 내일 종가상 5주선 위에 올려놓게 되면 추세 전환과 턴이 확증이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4,500원만 깨지 않으면 돼요. 대신 21선이죠. 그죠? 20선 뚫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선인 21선만 안 깨면 돼요. 여기다 대고 너무 어렵게 뭐 매물대 그려놓고 막 뭐 희한한 거 막 있잖아요. 막 그 일목균형표 그려놓고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냥 21선만 안 깨면 돼요. 뭐 볼린저 밴드 그런 것도 하지 마요. 그거 잘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 전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거 제가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 주식은 신법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식을 대응하는 차라리 그런 거 공부하는 것보다 자금 관리 공부하는 게 더 나아요. 자금 관리. 자금 관리만 잘해도 시장에서 수익 잘 나요. 자, 어쨌건 STX 중공업을 보면 가격 조정이 있었고 엄청난 기간 조정이 있는데 누군가가 대량 거래를 계속 싣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한 번 잘 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조선주 대표주들은 조금 그런 게 재무들이 안 좋아. 하도 10년 동안 막 고생을 해가지고 재무가 다 적자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 돼요. 자, 현대미포조선을 봅니다. 이 친구도 어차피 시장 무너질 때 하나도 안 무너졌거든요. 별로 무너진 게 없어요. 자, 근데 지금 5개월선 위에 있죠. 자리는 좀 높아요. 자리가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이 추세가 잘 유지가 돼요. 단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5개월선 기준을 잘 보고 계시고 한국조선해양은 완전히 대바닥이에요, 이 친구는. 자, 알려드렸죠. 너무 바닥이라고.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데서 사면 주식은 이런 데서 사놓기 시작하면 물려도 사실은 괜찮아요. 물려도 괜찮아서 좋은 수익을 잘 줄 수 있습니다. 임종필님 안 보이시네요. 그래서 임종필님이 마이너스 18%라고 막 엄청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근데 야 지금 엄청난 수익권에 가셨을 거예요. 오늘 회복해준 것만 해도 18%인데 이틀 동안 또 올라왔잖아요. 그죠? 비중을 엄청 많이 실었 80%인가? 90%인가? 엄청 많이 실었다는데 정말 축하드리고 정말 다행입니다. 그죠? 자 어쨌건 어차피 H글로벌 어차피 주가는 쌌었어요. 자 어쨌건 자 한국조선해양을 보면 이런 거죠. 지금 잠깐 HLB글로벌 잠깐 볼까요? 저 이따 자세히 볼 건데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주식을 사고자 할 때 위치가 제가 싸야 된다고 그랬죠. 야 주식이 비싸다. 오 비싸. 어떻게 사? 여기서 사서 모아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급등을 하든 말든 제가 항상 이런 자리에서 쌀 때 사모으라고 그랬죠. 여기는 관망할 때고 제가 지금은 관망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한번 급등했다 조정을 줬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를 꾸준히 좀 모아가면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만큼 월봉 H가 낮을 때 사야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데 한국조선해양이 그렇다는 얘기죠. 월봉 바닥에 있잖아요. 지금 바닥. 그죠? 가야 어디 가겠어 자기가. 안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목표가가 일단 20개선이 될 거예요. 20개선까지만 가도 10몇 프로가 되고 HJ중공업을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봤을 때 이렇게 추세가 깨져 있어요. 깨져 있는데 주봉에서 이 꼬리 다른 이 자리
이거는 바닥을 두고 확인시켜 준 거죠. 그래서 일봉에서 이전 바닥만 깨지 않으면 역시 HJ중공업도 월봉 H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단 조선주 대표주들은 재무가 다 불안불안하고 HJ중공업 같은 경우에 기간들이 조금 짧아요. 다른 거 비해서. STX중공업은 이렇게 길죠. 자, 지상자로 나눠요. 주식을 나눕니다. 여기가 지상. 여기가 지상이 돼요. 지상. 여기가 지하. 그러니까 엄청 오래 걸린 거예요. 이 기간 조정의 길이가 길죠. 기간 조정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HJ중공업은 약간 기가 좀 짧다. 이렇게 보시고. 자, 삼성중공업도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수주를 완전히 잭팟을 터뜨렸죠. 굉장히 지금 많은 수주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바닥 탈출을 시도하고 있고, 일단은 60개어선은 가락률이 높아요. 6,600원까지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재롱전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60개어선을 얼마나 잘 돌파해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앞으로 60개어선 돌파부를 잘 봐야 되는데, 목표가는 거기가 될 확률이 높아요. 다 대우조선해양도 제가 얼마 전에 알려드렸죠. 대바닥권에 있다고. 완전 바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조선주 대표주들이 지금 바닥 탈출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미포조선 빼고. 자, 주봉에서 5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지금부터 5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내일 종가상 20주선 위에 올려놓게 되면 다시 시작이에요. 그래서 60주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STX인데 자, 이 친구를 보게 되면 월봉에서 봤을 때 진짜 안 보이네요. 주봉 볼게요. 주봉에서 보면 지수 급락할 때 이 친구는 같이 급락했거든요. 조금 약했어요. 이 친구가 약했는데 이전 저점만 좀 깨지 않으면 역시 깨지 않으면 상황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세진중공업은 좀 높아요. 조심해야 돼요. 월봉에서 뭐 다 간이목간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주식들은 전부 다 바닥권에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단기 단타는 가능해도 이전 고점에 대한 매물대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신규로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꼭 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5선 깨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봉에서 짧게 볼 때는 5일선 같은 자리, 20선짜리 깨지 않아야지 단기 단타 가능해요. 자, 현대중공업도 자리는 낮지 않은데 추세는 이뻐요. 자, 일단 전고점 뚫고 나가고 있고 이제 바로 전고점이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제가 5주선 깨지 않는다고 그랬죠. 절대 안 깨고 있고 일봉에서 기본적으로 5일선도 안 깨고 있기 때문에 일단 5일선 안 깨는 들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선주보다는 조선 기자재주가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거죠. 왜? 삼성이 휴대폰을 잘 팔면 삼성전자 대표주보다는 휴대폰 부품주들이 더 잘 올라가거든요. 가볍고. 그렇듯이 조선주들은 그러고 적자가 심해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굳이 하려면 조선 기자재주가 좋다는 얘기죠. 이제 KSP를 최고 좋게 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제일 못 가긴 해요. 왜 그러냐면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날 거의 고점이 5%대 쉬었다가 또 10% 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쉬는 거고 이때도 급등각이었기 때문에 지금 KSP는 잠깐 쉬는 게 맞는데 이럴 때 음봉에 사는 것도 괜찮아요. 단 앞으로 5일선 깨면 내가 손절하겠다? 뭐 이런 각오는 해야 되는 거고 월봉에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살아있죠. 잘 살아있는 거예요. 깊게 봤을 때 5개선 안 깨면 되는데 요렇게 일단 목표가를 찍은 친구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 보면 지금부터 5선 깨면 안 돼요.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이러한 추세가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KSP는 한 번 더 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앞에 급등한 친구가 며칠 쉬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빵 때려요.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단 5일선이나 5선 이틀 하게 되면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고 제가 한라 IMS가 위치가 굉장히 낮다고 그랬죠. 이 정도면 부품주, 그러니까 저계단 부품인 거죠. 조선기자재단 부품주 치고는 위치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꼬리 달고 잘 올라가죠. 자, 주봉에서 5선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내일 같은 날, 내일도 한번 잠깐 살펴보겠지만 5주선 돌파 안착만 해주면 일단 60주선까지는 가요. 가격이 5,700원 이런 데까지 갈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딱 지상권이죠. 그죠 가격이. 그러니까 241선 기준으로 우리가 지상지하로 나누는데 지하권에서 지상권으로 탈출하기 전에 한번 매물대가 돼요. 여기까지 갔다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전기공업도 월봉에서 위치가 엄청 낮다고 그랬죠. 이 코로나 때가 여긴데 여기서 살만한 거예요. 그죠? 자, 주봉을 보게 돼도 이제 탈출해주고 있죠. 바닥 탈출해주고 있고 5주선 돌파 여부가 관건이에요. 자, 일봉에서 봐도 역시나 5일선도 이탈하지 않고 있고 20일선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 같이 시장 안 좋을 때도 역시 조선기재주가 강했지만 예전에 안 좋을 때 좀 강했었으니까 잘 보고 계시기 바라고. 가장 강했던 건 성광밴드하고 태강이에요. 이 친구들은 아예 안 흔들려요. 일봉에서도 그 지수 무너질 때 자기 혼자 잘 올라갔어. 성광밴드도 월봉에서 추세가 원체 이뻐요. 근데 이 친구는 일단은 목표가 좀 다가가요. 우리가 샀으면 제가 이런 데서 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서 지금 들어가긴 좀 불편하긴 한데 꼭 사시려면 나는 그래도 조선기자재 부품 사고 싶다.
5일선 근처에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건 태광도 마찬가지예요. 태광도 지금 엄청 좋은데 예전 매물대를 지금 뚫어주냐부터 이번 달 종가상 뚫어주면 다음 달에 또 날라가요. 그래서 15,000원이고 최종 목표가는 더 높게 잡으셔도 되는데 지금 상황 굉장히 좋고 단지 예전에 우리가 이제 알려드렸을 때가 제가 이제 이런 데서 태광을 좀 보라고 그랬거든요. 예전에 이런 데가 제일 좋았고 이 친구는 앞으로 꼭 사고 싶으셔도 5주선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일단은 5주선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어제도 많이 올라갔죠. 어제도 거의 혼자 8%대 어제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시장 안 좋은데 아예 안 밀려요. 앞으로 사고 싶어도 5일선 따라 올라가서 5일선 근처에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일단 이거 좀 뚫어줘야 돼요. 한라이브스 태양종교 성광배도 태광은 제가 볼 때 일단 성광배도 태광은 자리가 조금 높으니까 5일선 근처에서 대응하시면 되는데 KSP 한라이브스 대양전기공업은 위치가 낮아서 상황이 좋다 보시면 되고 동성 화이트도 잘 올라가죠. 이 친구 어제 시장 안 좋을 때 잘 올라가고 있고 월봉에서 지금부터 5개선 깨면 안 돼요. 깨지만 않으면 이 친구도 추세를 잘 유지해서 돌려올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변곡점 뚫고 나가고 있어요. 변곡점인데 이런 데만 다시 밀리지 않으면 역시나 동성 화인텍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돼요. 5일선 기준 대응하면 딱 맞을 것 같죠. 그죠? 자, 삼용 EMC도 이 정도면 월봉대 바닥이에요. 완전 바닥권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여기서. 이 친구도 잘 관심 갖고 보시면 이 조선기자재도 뛸 때 반드시 뛸 수 있고 이전 저점 깨지 않으면 삼용 EMC도 최소한 주가는 싸게 사는 거죠. 주식이 비싸다, 싸다. 그죠? 주식은 최소한 싸게 살 수 있는 게 이 삼용 EMC가 됩니다. 자, 삼용임텍도 제가 이 친구가 풍력 관련주의자, 조선 기자재주 관련주의. 이 정도면 주식 싼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싸게 사라고 했죠. 비싸다, 싸다. 살만한 거고, 주봉에서 추세를 못 돌려놓긴 했는데, 이 친구도 일단은 5주선까지 갔죠. 우리나라 지수도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 지수도 5주선까지 올라갔다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800p 아니면 790p? 뭐 그렇게 돼요. 일단 흐름이 좋아서 기다려보고, 5일선 기준으로 대응하면 이 친구도 풍력 관련, 조선기자재 관련해서 잘 뛸 수 있습니다. 제가 STXN이 한번 사고 한번 칠 것 같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일봉에서 콩닥콩닥 잘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언제 사고 치나 했더니 오늘 쳤어요. 오늘 고점이 12% 갔다 왔습니다. 단기 단타 할 때 너무 월봉 고점에 있는 거 하지 말고 이런 친구들 해도 수익 잘 나와요. 월봉이 높지 않아도. 역시 월봉에서도 추세가 잘 살아나고 돌아나가고 있고 주봉에서 지금부터 절대 우선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20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역시 추세가 좋아서 잘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쫓아가서는 안 되겠죠. 눌림목 주거나 음봉일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자, 한국화본도 상당히 좋긴 한데 이 친구는 이전 고점, 뚫었다 이거 대단하다. 야, 여기만 이제 여기를 뚫었기 때문에 간단해요.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고점만 깨지 않으면 돼요. 자리가 이렇게가 됩니다. 안 깨고 있죠. 여기만 이제 여기를 돌파해줬을 때 신고가 찍은 거예요. 그만큼 조선주들이나 조선 기자재, 부품주들이 흐름이 좋은 거고 전혀 5선 훼손하지 않고 있죠. 지금부터 5수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이런 추세가 이쁘게 유지가 돼요. 단 깨면 안 돼요. 자, 하이로 코리아도 보면 조선 기자재조 관련 연결되어 있는데 월봉에서 이뻐요. 근데 가장 강력한 수급계열선이 60개선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20개선만 안 깨면 되고 지금 추세는 잘 살아있다 보시면 돼요. 내일 금요일 종가상 무조건 이선이 올려놔야 돼요. 그래놓고 깨지 않아야 추세가 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하이로 코리아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월봉에서 현재 주가 위치를 맞는 거죠. 월봉에서 현재 주가 위치를 판단을 해. 이거 월봉이 하는 거예요. 주봉은 추세의 전환과 턴으로 확인하죠. 위치는 월봉에서 봐요. 일봉은 매수매도 타이밍 잡는 거예요. 그러면 월봉에서 위치가 확인이 됐고 주봉에서 추세가 전환된 게 확인이 됐으면 일봉에서 막 너무 빨리 갈 때 급등할 때 사지 말고 음봉으로 살짝 눌림목 주거나 이럴 때 사시는 게 좋아요. 자, HSD 엔진도 STS는 저 다시 선박용 엔진 만드는 애들이거든요. 좋죠. 전혀 깨지 않아도 20개월선 안 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이전 고점 가랑률이 높고 역시나 추세가 이쁘고 깔끔하죠. 앞으로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조선기자재 관련주들은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대응을 잘하면 10년을 주기로 배를 만드는 10년을 주기로 올해가 아마 꽤 좋은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